아나모인 중국의 횡포가 그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를 넘보는 중국 어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한국의 어획량을 털어가는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업협정선 인근 우리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들을 무더기로 퇴거 조치했는데요.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어청도 북서쪽 100km에서 140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쌍끌이 중국 어선 무려 1,800여 척을 내쫓았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어선들의 인식 자체가 바다는 세 개가 이어져 있으니 니네 거 우리 거가 없다. 다같이 쓰는 공유재산이라며 별 죄의식 없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배만 뺏기지 않는다면 별 제재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중국 어선 대부분은 경비함이 다가와 퇴거를 요청하자 큰 저항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우리 해역을 떠났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자국의 넓은 해역을 두고도 다른 나라 영해까지 침범해가며 조업 활동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인들이 전세계 수산물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양 어선들은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멀리 나가려 애씁니다.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칠레와 에콰도르 인근 해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까지 갑니다. 보통 여기저기 말썽을 일으키며 국제분쟁을 야기하는 자국의 어선들이 있을 때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면 자제를 요청하거나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기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 원양 어선들의 뒤에서 매년 수십억 위안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기세가 등등해진 중국 어선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해역으로 들어갔을 시에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꺼둘 정도로 대담합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은 인접한 선박의 정보를 서로 통신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해상의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 정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꺼두고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남의 나라 수산물을 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수산물을 더 잡아들여 이득을 취하자는 이유를 넘어 다시 한번 상식을 뛰어넘는 중국의 속내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불법 어선들의 활동이 중국의 영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페페TV야 뭔 소리냐 또. 불법 어선이 무슨 영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줘. 그게 무슨 도둑놈 신보냐. 무슨 신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를 들여다보면 짐작이 갑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예일 환경 360은 중국 원양 어선들에는 수산물 포획 이상의 것이 걸려있다며 어부들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준군사 인력이라고 비판합니다. 민간 선박으로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선박들을 규모와 힘으로 밀어내고 있고 이는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훗날 이렇게 남의 나라에 떼거지로 몰려와 수산물을 털어가다가 거기서 우리가 조업 활동을 했으니 우리 해역이다. 과거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동해에서 낚시를 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패턴은 손흥민이 중국인이다, 한소리, 한복이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횡포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국의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만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연대를 해야 합니다. 원양어업에 나선 중국 어선수는 약 17,000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 중남미 대륙의 4개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중국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태평양을 넘어 중남미 대륙까지 뻗어나가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보다 못한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 모여든 중국 어선 300여 척을 쫓아내려 군을 동원했을 정도입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현지 어부들이 1년에 걸쳐 잡을 수산물을 중국 어선들은 일주일 안에 잡는다. 이로 인해 남미 국가들의 어업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중국 어선들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마구잡이 포획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
수준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중국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남미 대륙의 4개국 연합,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내놓은 공동성명은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더는 못 보겠다, 함께 맞서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 연대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해 2만 척의 불법 어선들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횡포는 불법 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적기를 돌려보내며 외교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삼성 직원 200여 명을 태운 전세기를 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보낼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이 중국 민항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 수저우의 가전 공장, 텐진의 TV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텐진엔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공장과 삼성 SDI 소형 배터리 공장, 삼성전기의 MLCC 공장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번 전세기 취소가 한중 패스트트랙 중단으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세기로 중국에 입국해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게 되면 2일간 자가격리 후 사업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지 못하면 기업인 입국 시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세기 취소로 삼성전자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약 18조 2,500억 원이나 투자해 시안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고, 텐진 TV 공장은 연내 베트남 공장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삼성은 베트남과 중국 등 특유의 폐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순환을 당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급부상하며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현지 축제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해마다 이맘때쯤 힌두교 축제를 벌이는데요. 힌두교 3대 축제 기간에는 각종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가 평소보다 43% 늘어납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인도는 1년에 축제가 너무 많아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자제품 판매할 기회가 많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할인 등을 통해 고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판촉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현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 샤오미를 꺾고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국 인구 15억 명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억 인구의 인도는 글로벌 업체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시장으로 통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삼성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장으로 인도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 불법 어선들 어쩐지 너무 많다 했더니만 무려 2만 대씩이나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을 부추기며 정부 보조금이나 지급하고 또 그 이면에는 영해 분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속내까지 있었다니 진짜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신개념 국가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을 확실하게 때려잡으려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나서서 연합해 공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뭐든지 내용은 부실해도 인해 전술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니까 감당이 되지를 않네요. 중국분들 일본이랑 노세요. 민폐국들끼리 서로 민폐를 주고 받아봐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데 서로 진상은 알아보는지 피해가네요. 중국과 일본 역사 왜곡과 날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들인데 누가 잘하나 서로 붙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 베트남 내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명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자 현지에서는 이를 제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상권을 비롯해야 할 도박장 운영 등 부정적인 피해 사례가 늘면서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라오동에 따르면 인민국 이사회는 국회 8차 회의에서 남부지역 빈정상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보고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빈정성과 같은 호치민 근교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다 보니 외국인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 마을 단위로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이 커지다 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비롯해 불법 카지노 게임 사업장, 도박장 등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에서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인 아워시티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는 외국인의 입출 공매 환승, 거주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또 일부는 외국인의 국가관리 강화에 대한 총리 지침을 발표하고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취업시설, 상거래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 사업 투자에 대한 인증서 부여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베트남이 불법 도박 원상제가 된 이유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중국인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검거하기 위해 치밀한 건물 봉쇄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공안은 물론 군부대도 투입됐습니다. 외국인 범죄 조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일만 다져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외국인 불법 도박의 원산지로 방치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지 공안과 군인들 500여 명이 하이퐁의 주상복합 벨라우시티를 포위했습니다. 식민위원회에 27명의 중국인만 체류 신고가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스포츠, 복권, 게임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건물 안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에 홍콩 업체가 지은 블루시티는 초기 설립 허가와 달리 건물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호텔과 연수시설, 고급거리 공원이 들어설 중 주상복합 단지로 초기 설립 허가 떴던 이 건물은 3층으로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10에서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중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몇천만 원 수준인 주변 집값과는 달리 아워시티의 시세는 50에서 70억 동, 우리 돈으로 2에서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입주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업체와의 꼼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제보는 이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판권 다오씨는 이곳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재 및 모금 활동을 할 때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없지만 24시간 동안 일부 방에 불이 켜진 것도 특이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검거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보다 비판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할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당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이퐁시와 정kiến 군 인민위원장은 부처별로 외국인 관리 업무가 제각각으로 나뉘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한석 불화는 위생이나 치안 문제의 하나입니다. 군 인민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 측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세부 정보 제출은 출입국 관리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편의상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퐁시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불법 체류할 경우 관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현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35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라운드, 즉 불법 체류자 등을 추산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이퐁시는 한국 기업 LG와 현지 자동차 기업인 빈베스트 등이 들어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특구입니다. 261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50%, 한국인과 일본인 순입니다. 하이퐁 공안부는 2013년부터 도박과 마약 등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범죄 사건이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하이퐁 안중 마을에서 보이스피싱 중국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던 베트남은 2017년부터 이를 완화했습니다. 월 수입이 천만 동,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21세 이상 베트남인들도 일부 지역 출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
중국의 조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국 국민들에게 남중국해 중국과의 경계점인 동북만 경계선 동쪽 지역에서의 조업은 기간하고 당부했다. 중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어 협회는 베트남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일반적인 결정은 가치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베트남 외교부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중국 정부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중랬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파라셀 제도와 스파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자국 해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내년 비슷한 시기에 조업 금지령을 내리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거부해왔다. 중국은 조업 금지가 지속 가능한 수산 개발을 촉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압박으로 베트남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조차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잇따라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 기업 사이에 가스 개발 및 판매 계약이 새롭게 체결됐다. 이 계약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국익을 지지하고 베트남이 자국 교계에서 느끼는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채통 포스 신부대의 아시아 태평양 펠로우 빌 헤이턴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